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이고요. 토요일 저녁입니다. 지난 일주 잘 지내셨는지요? 이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저번 주에 봤던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요. 저번 주에는 진짜 엔비디아의 위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날 실적 발표 난 날 하루 동안 277빌리언이 이제 하루에 그 마켓캡이 이제 늘은 건데 이게 역대 1위랍니다. 2등은 메타, 금년 2월 2일 날 있었던 게 이게 196이었고요. 그리고 애플도 있었고 아마존도 있었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날 하루에 오른 게 제일 많이 올랐다 그런 겁니다. 이 표 많이 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본 표 중에 재밌었던 건 이겁니다. 그 미국의 이코노믹 아웃룩이 1월 달 서베이에 비해서 2월 달 서베이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이코노미스트들,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한테 서베이 한 것 같은데요. GDP가 1.5에서 2.1. 그러니까 금년 1년 전체인데 지금 한 달 사이에 지금 뭐 거의 0.6% 올라갔으니까 GDP 한 0.6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컨슈머 스펜딩도 1.5에서 1.9로 그리고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도 1.7이었던 게 2.1 그리고 가버먼트 익스펜디처도 2.0에서 2.4 이 정도면은 사실 진짜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결국 미국 경제가 진짜 이코노믹 아웃룩이 엄청 밝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일본인데요. 일본의 그 시골에서 도시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이제 인구가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줄어든 건데, 보시면 도쿄가 16% 늘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늘고, 뭐 이런 데가 줄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중화되고 있는 거죠. 양극화되고 있고. 이런 게 저는 이거 뭐 특별히 주식하고 관계없는데 제가 왜 꺼내왔냐면 이런 것들이 진짜 요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화되고 AI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의 양극화도 되고 모든 것이 좀 기술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사람들 사는 형태도 그렇고 뭐 생산성도 그렇고 양극화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지금 그래프인데요. 뭐 엔비디아 8.4%, 8.5% 올랐는데 당일날은 한 16% 올랐지만 그 전에 한 6%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 결국 8%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 올랐고 애플은 1% 빠졌고 구글은 1% 올랐고 아마존은 3% 올랐고 테슬라가 4% 빠졌고 뭐 이런 건데요. 뭐 엔비디아가 잘 나가니까 뭐 좋긴 한데 그런데 요즘 뭐 느낌이 어떻습니까? 조금 이 빅7 아니면 이 IT 뭐 나스닥 100 이런 게 조금 힘겨워 보이잖아요. 다른 S&P 물론 S&P만큼 뭐 잘 따라가고는 있는데 뭔가 모르게 좀 힘겹다? 조금 타피시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예전에 서부에서 미국의 금광 막 찾고 할 때 금광은 다 찾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입었던 청바지 장사가 제일 잘 됐다고 하잖아요. 이건 뭐 우스갯소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AI 쪽도 잘 되려면 AI에 필요한 그런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만 잘 나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AI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뭔가 성과가 나와야 이쪽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이번 주까지 이제 보면은 코스피가 이어 투 데이트로 이제 0.5%, 그다음에 뭐 0.7% 그리고 코스피 퓨처스는 1% 정도 빠져 있고 미국은 S&P, 나스닥 둘 다 6.6, 6.7 정도 되고 나스닥 100 퓨처스는 5.8% 정도 이 정도 이제 차이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격차는 뭐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유로스닥은 7.8%, 니케이는 뭐 16.8% 그리고
중국이 조금 올라왔죠. 1.7% 정도로 올라왔고 항생도 조금 올라왔고 타이완도 올라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은 뭐 한 저번 주에 한 1, 2% 올랐고 그리고 사실은 코스피가 많이 따라왔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대목은 우리 그 밸류업 관련된 그 구체적인 절차가 2월 26일 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뭐 관건은 글쎄요 뭐 발표될 내용에 큰 건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결국 밸류업 이 프로그램을 좀 띄워놓은 게 외국인이라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는 게 월요일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나스닥 쪽은 뭐니 해도 두 가지 트렌드, 제 생각에는 AI가 이끄는 트렌드가 과연 꺾였느냐 안 꺾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항상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내려오는 것이 꺾였느냐 안 꺾였느냐 그 두 가지인데 그거를 뭐 계속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포지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번 주에 댓글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 보내주신 댓글 제가 항상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FX 마진에 관련돼서 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국내 증권사 FX 관련된 증거금이 너무 많으니까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셨는데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 해외 증권사라는 것이 무슨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나 뭐 노무라나 이런 해외 증권사가 아니라 아마도 뭐 FX 마진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지 않는 그런 내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데들도 다 본인들을 다 증권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FX 마진 거래하는데 그런 데들하고 거래할 이유는 제가 보기에 거의 없습니다. 국내 증권사 아무 데나 열으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베스트에 열고 있는데 거기서 국내 FX 관련된 거, 해외 거, 뭐 CME, CBOT 다 해서 진짜 증거금도 별로 안 비싸거든요. 5% 미만이고요. 모든 게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골드만삭스나 뭐 메릴린치나 뭐 이런 데하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그런 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수수료 더 비싸거든요. 거기다 할 이유는 전혀 없고 또 그 사설 뭐 마진 트레이딩 하고 하는데 그런 데는 절대로 거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저번 주에 뭐 많은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식 쪽을 보면은요, 주식 쪽은 그대로 뭐 가지고 있는데요. 주식 쪽은 제가 이제 코스피 숏, 나스닥 롱인데 코스피 숏 쪽에서 지금 한 뭐 요 정도 손해 보고 있고 2,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 롱에서 이 정도 이익 보고 있고 그래서 한 370만 원 정도, 한 400만 원 정도 지금 손해 보고 있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이 밸류업 그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그게 좀 관건이긴 한데 요즘 중국도 뭐 부양책을 많이 내고 한국도 부양책을 내니까 부양책이 이제 효과가 있으면은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못 오를 것이다 베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좀 걸리고는 있지만 결국 빅테크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이 포지션은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X 쪽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달러가 1340원에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달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원달러가 거기에 막혀 있어서 원 포지션을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원달러는 잘라놓고 지금 달러엔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엔이 좀 내려오면 좋은데 달러엔이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달러엔 150 뭐 근처에서 약간 위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본의 이자율을 올리는 거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꾸는 게 연기된 것이지 아예 안 하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레벨 자체도 높고 뭐 그래서 조금 뭐 버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기대는 152, 155 쪽으로 가면은 일단 BOJ가 달러 셀링 개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쪽에서도 찬스가 있기 때문에 쉽게 155, 160으로 못 간다 이렇게 보고 저는 포지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실 로스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쪽에서 로스를 많이 봐서 금년에 이쪽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드 쪽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고 있고요. 원화 쪽 본드는 지금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달러 쪽 본드도 조금 올라서, 그러니까 이자율이 좀 내린 거죠. 요즘 US 트레저리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조금 들고 가면은 이자율이 내려와서 채권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레벨 자체로는 4.35, 그 다음에 원화 쪽은 3.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쪽 근처에서 걸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뚫고 올라가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면 이자율이 내려오고 채권이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한 4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이 포지션은 좀 계속 들고 갈 생각이고, 사실 제가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이게 2계약, 1계약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달러 엔을 숏가고 있는 거하고 이 포지션이 거의 같은 방향인 것 같거든요. 달러 엔 포지션이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 이자율이 만일에 내려오게 되면은 한국 이자율도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달러 엔도 내려올 것 같아서 제가 이쪽에 포지션을 많이 가지 않더라도 거의 같은 포지션을 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포지션은 없습니다. 그리고 롤오버 했습니다. 엊그저께 이 US 트레저리 3월물이지만 US 트레저리는 이게 딜리버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기 때 되면은 현금 정산하는 게 아니라 채권 산 사람들은 채권 받고 채권 파는 사람 채권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꾸는 사람들을 딜리버리 하지 않을 사람들은 마지막 거래하는 날짜가 2월 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찍 했고요. 그리고 댓글 중에 또 어떤 분이 이 만기 날짜 놓쳐가지고 외환 쪽에서 딜리버리 하게 생겼다고 그런 말씀해 주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딜리버리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되게 현금으로 정산하지만 채권이나 외환 같은 경우는 딜리버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딜리버리라고 하면 달러를 샀으면 달러를 실제로 그날 사고 원화를 딜리버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을 사면은 채권이 들어오고 원화가 돈이 나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그 롤오버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캘린더에다 적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하면은 사실 이 롤오버 하는 게 되게 귀찮은데 아무리 귀찮아도 잘 챙겨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이번 주 보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국 쪽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S&P 쪽에서 계속 5천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지금 약간 빅테크 쪽이 좀 비실비실하지만 결국은 빅테크 쪽에서 살아나야 전체적으로 살아난다, 저는 그런 쪽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좋은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